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가득한 계절, 봄입니다. 봄이 되면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되죠. 여러분 가슴속에 품고 있는 계획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개나리꽃이 만개한 성동구 응봉산에서 제10회 응봉산 개나리 축제가 열렸습니다. 올해는 서울숲까지 행사 장소를 확장했는데요.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봄의 향기가 그윽했던 지난 주말, 성동구 응봉산에서는 제20회 응봉산 개나리 축제가 열렸습니다. 응봉산은 해돋이 명소와 사진작가들의 야간 촬영 포인트로 널리 알려진 곳이기도 한데요. 봄의 전령 개나리가 온 산을 노랗게 물들인 광경은 상충객들의 발걸음을 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지난 31일부터 3일간 진행된 이번 축제는 20회를 맞은 만큼 서울숲까지 행사 장소가 확장돼 풍성한 부대 행사와 함께 진행됐습니다. 첫째 날에는 풍물 공연, 대북 연주 등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막식 본 행사가 진행됐으며 구립소년소녀 합창단의 축하 공연과 가수 김민교의 무대에 이어 불꽃놀이가 진행돼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둘째 날 응봉산에서는 그림 그리기 대회와 봄향기 콘서트, 서울숲 가족마당에서는 소월 100일장과 오케스트라 연주가 진행됐으며 행사 마지막 날 서울숲 야외 무대에서는 구민노래자랑이 열려 함께한 구민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회와 100일장 등의 시상식은 오는 4월 22일 성동구청 대강당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횡성구는 제72회 식목일을 맞아 공근면 학담리에서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군 공무원 200여 명이 함께한 이번 행사는 산림의 소중함을 깨우고 숲과 나무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취재의 최예빈 리포터입니다. 같이 이룬 푸른 숲, 함께 나눌 우리 숲을 슬로건으로 한 제72회 식목일 기념 나무 심기 행사가 지난 3월 31일 공근면 학담리에서 개최됐습니다. 2.3헥타르 면적의 전나무 1,515본을 식재한 이번 행사는 산림자원 육성과 도로변 경관림 조성을 위해 마련됐는데요. 지난해까지 4월 5일에 진행되던 식목일 행사가 지구온난화로 인해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올해는 3월 마지막 일로 앞당겨 진행됐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기후변화에 따라가지고 기후가 온난화됨으로써 일주일 정도가 앞당겨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도 그 기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일주일 정도 앞당겨서 식목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올해 나무 심기 행사는 도로변 경관림 조성 큰 나무 공익조림과 연계해 실시되는 것으로 면도 107호선 연접지인 공근면 학담리 일원에 1m 크기의 전나무 1,151본을 식재했는데요. 군청 환경산림을 비롯한 각 실과소 직원 200여 명과 횡성군 산림조합, 공근면 기관단체장, 한국공항공사 원주지사 관계자, 횡성군 양봉협회 회원 등 총 250여 명이 함께 나무를 심으며 식목일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행사 참가자들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이야말로 후손에게 안전한 미래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대비책이라며 정성을 다합니다. 심는 사람은 조금 불편하지만 우리 이겨내고 나무는 또 이 비가 오면 더없이 좋을 테니까 오늘 아주 72회 식목 행사 날짜는 제대로 참 잡은 것 같습니다. 모두 이게 아주 100% 활착돼 가지고 푸른 행성을 이루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횡성군에서 도내에서 최고 많은 면적의 산림을 가꾸신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꿀벌 농가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횡성 산림이 벌과 나비가 날아드는 아름다운 동산을 가꾸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횡성군은 매년 개최되는 식목 행사를 통해 나무와 숲에 대한 소중함을 공감하고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는 등 아름답고 푸른 횡성 만들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애써 가꾼 산림이 소실되지 않도록 산불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가꾸고 이렇게 지켜왔던 산불로부터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논밭들은 소각이든지 어떠한 무단 입산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산불이 발생되지 않게끔 군민 여러분께서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은 이번 식목일 행사와 더불어 군민과 함께하는 나무 나누기 행사를 통해 매실, 자두, 왕대추 등의 묘목을 배부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횡성군은 다양한 식목 행사를 잇따라 개최하며 쾌적한 산림 경관을 조성하고 저탄소 녹색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횡성군 안흥면에서는 새 봄을 맞아 맛있는 제철 음식을 만들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랑의 봄동 나누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맛있고 몸에 좋은 봄동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 아마도 이웃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데요. 지난 31일 안흥면 복지센터에서는 봄동 김치를 담가 지역의 소외 이웃에게 전달하는 사랑의 봄동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횡성 행복봉사공동체 안흥면 분과 회원 30여 명이 참여해 사랑과 정성으로 버무린 봄동 김치는 지역 내 취약계층 70여 가구에 전달됐는데요. 지난 2010년 안흥면 복지지도자협의회를 중심으로 시작된 사랑의 봄동 김치 나눔 행사는 봄철 영양소 결핍이 발생할 수 있는 어르신들과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직접 만든 봄동 김치를 전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나눔과 봉사 문화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앞장서고 있는 횡성군 보건소에서는 만 40세 이상 6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4060 청춘운동교실을 운영합니다. 횡성군 보건소는 신체 운동을 통한 비만 감소와 건강 100세를 실천하기 위한 4060 청춘 운동교실을 운영합니다. 만 40세 이상 65세 미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청춘 운동교실은 오는 6월 30일까지 횡성군 보건소에서 진행되는데요. 총 14주에 걸친 이번 과정에서는 스트레칭과 유연성 운동, 상하체 근력 운동, 요가와 에어로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제가 운동하기를 정말 싫어해요. 집에서는 막 5분도 안 걸고 5분 걸어도 차로 가게 되고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제 정말 내 건강을 생각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어서 횡성군은 지난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운동교실에 이어 올해는 중년 남성을 포함해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횡성군에선 대추나무 묘목 1000그루를 마을 주민과 함께 나누는 주민화합 행사가 열렸습니다. 횡성군 공급면 오산리 80여 가구 주민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뜻깊은 행사를 가졌습니다. 새 봄을 맞아 대추나무 묘목 1000그루를 마을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마을회관 주변에 직접 식재하면서 주민화합을 도모하는 행사인데요. 이번 대추나무 식재 행사는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공모 사업인 기업형 새농촌 기초마을 사업에 공급면 오산리가 선정되면서 1,000만 원의 지원금으로 추진된 겁니다. 한편 이날 식재한 대추나무는 추후 지역 농산물을 원료로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서원면 소재 영농조합법인 산골 농장에 전량 납품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이 최근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수련면허 소지자 중 30명을 선정해 유해 야생동물 상설기동 구제단을 구성하고 지난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상설기동 구제단은 평창군 지역 일원에서 피해 신고가 접수된 지역 위주로 일정 기간 구제단원들을 집중 투입해 유해 야생동물 포획에 나서게 됩니다. 특히 군은 사과 등 과수재배 농가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올해부터는 까치와 까마귀도 포획을 허가해 과수농가의 피해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군은 지난해에도 상설기동 구제단을 운영해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 6,300여 마리를 포획해 농가의 피해를 덜어줬으며 올해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은 최근 평창읍 회의실에서 군 관계자와 읍면 담당, 경찰서 관계자, 상설 기동 구제단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구제단 활동 내용과 준수사항, 총기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을 가졌습니다. 평창군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도시로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평창군은 마을 안길 및 하천 주변 등에 방치된 폐비닐 등의 영농 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폐비닐 불법 소각, 투기 방지, 올바른 폐비닐 분리배출 요령 등 계도 활동도 병행했습니다. 폐기물 수거는 각 마을에서 폐비닐, 농약 빈병 등 영농 폐기물을 수거해 영농 집화장에 모으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해가는 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등급에 따라 1kg 기준으로 영농 폐비닐은 110원에서 150원, 농약 빈병은 유리병의 경우 300원, 플라스틱류는 800원을 분기마다 지급할 예정인데요. 군은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해
재활용을 촉진하고 마을별로 주어지는 수거 장려금이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연찬회가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 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영상 상영, 개회식, 자원봉사센터협회 2017년도 주요 사업 브리핑, 평창 스키점프대 등 동계올림픽 현장 투어, 축하 공연 관람 및 교류의 시간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전국의 자원봉사센터장들은 해외 각국의 손님들을 맞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미소와 친절이라는 것에 공감하며 미소 짓고 인사하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동계올림픽의 주역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안동시는 식목일을 앞두고 시민들과 함께 캠페인을 열고 푸른 녹색 도시 조성의 중요성을 전달했습니다. 제72회 식목일을 맞아 나무 나눠주기와 내나무 갖기 캠페인이 낙동강변에서 열렸습니다. 안동시와 남부산림청, 산림조합 등은 유실수와 조경수 등 총 3만 6천여 그루를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며 나무 가꾸기의 중요성을 전했습니다. 또 기란면 주민자치위원회도 기란천 일대에서 식목 행사를 열고 청정 자연환경 조성에 함께했습니다. 부족한 일손에 대한 걱정이 깊어지는 농번기를 앞두고 안동시는 일손 부족난 해소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합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는 일손 필요 농가와 농작업 희망자를 연결해주고 작업 요령과 안전교육, 인력 수송 등을 지원합니다. 안동은 경상북도 내에서도 반면적이 가장 넓고 일손이 많이 필요한 작물 생산량이 전국 1위를 차지해 늘 일손이 부족한 만큼 안동시는 올해 시범 운영을 통해 일손 부족 농가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세심히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도민체전 8연패라는 신기록을 세운 포항시가 올해 9연패 달성을 위한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3월 30일에 열렸던 도민체전 포항시 선수단 결단시 소식을 담아봤습니다. 제55회 경북도민체육대회에 출전하는 포항시 선수단 결단식이 시청 대잠홀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경북도민체전 참가 선수와 임원, 관내 기업체, 사회 기관단체, 읍면동 체육회 회원 등 500여 명이 함께 도민체전 9연패 달성을 위한 결연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포항시 선수단 단장인 이강덕 시장은 53만 시민의 응원과 함께 9연패의 여정에 나서는 선수단이 최상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55회 경북도민체육대회는 오는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영천에서 개최되며 포항시에서는 선수 600명, 임원 400명 등 총 1000여 명이 26개 종목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다문화 가족이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엄마 나라 언어 배우기 교실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2가지 언어를 쉽게 익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어렸을 때부터 이중적 언어 환경을 잘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엄마 나라 언어를 배움으로써 가족 간의 소통을 증진시키고 아이의 정체성을 향상시키는 현장, 포항포스팅에서 담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콘니치와 니하오 진짜오 구모스타카. 자, 시작부터 웬 외국어냐 하실 텐데요. 이 중에 알아들은 단어도 있고 모르는 단어도 있으실 거예요. 자, 우리 주변에는요 이 말들을 아주 잘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몰랐던 그 단어 뜻들, 이 말을 직접 쓰시는 분들 맞나? 확인해 볼게요. 현재 포항에 살고 있는 결혼 이민자 수는 1,800명에 이릅니다. 우리나라에 정착하고 있는 외국인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그 수도 더 늘 전망인데요. 피부색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말도 다르지만 그들과 더불어 사는 세상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다른 게 많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말이 통해야 하는 건 기본이겠죠? 그리고 그 말을 통해 경쟁력까지 키울 수 있다면 이 땅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선생님을 응시하고 있는 아이들. 우리 귀에는 생소하게 들리지만 잘도 따라하죠. 자, 여기서
신짜오라는 말 아는 사람? 저요. 다 네. 무슨 뜻이에요? 안녕하세요. 유난히 크고 동그란 눈이 참 예쁘죠? 한국 아빠와 베트남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인데요. 지금은 엄마 나라의 말을 배우고 있습니다. 엄마 나라의 말이어서 그런지 쉽게 잘 따라하는 것 같죠? 그래서 저도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요. 짜오. 고아. 고아. 이게 아로 읽는 거야? 여러분 조금 따라해봤는데 쉽지가 않네요. 포항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는 지난해부터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학교 적응과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엄마 나라 언어 배우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엄마들은 물론이고 아이들 사이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을 좀 잘하는 것 같은데 한국어가 쉬워요? 베트남어가 쉬워요? 둘 다 쉬워요. 주로 어떨 때 사용해요? 배고플 때 또는 뭐 만들어 달라 할 때. 엄마한테? 네. 베트남어로 어떻게 얘기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Con đói bụng.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난 3월 4일부터 시작해 오는 11월까지 매주 토요일에 교육이 진행된다고 하네요. 자, 우리 다문화 가족을 위한 엄마 나라만 배우기 어떻게 하게 됐고 또 진행되고 있나요? 네, 엄마 나라 언어 배우기 교육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장점인 이중 언어 사용 능력을 강화시켜서 미래 글로벌 인재로서 육성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실시한 프로그램입니다. 얼마 전에는 경북도가 기획한 사람 중심 차별 없는 세상 우수 사례 공모전에 다양성의 강점으로 도약하는 미래 글로벌 인재 육성이라는 주제로 응모해 장려상을 수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교실에서는 필리핀어 수업이 한창인데요. 엄마 나라 말 배우니까 이렇게 좋아요? 네. 어떤 게 좋아요? 필리핀에 사람들이랑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아요. 이곳에서는 현재 일본어와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일본어를 배우고 있는 아이들의 실력이 대단하다고 하네요. 엄마 나라의 말이어서 그런지 말이 술술 정말 유창하죠? 엄마 나라 말 배워보니까 어떠세요? 그냥 엄마랑 더 친해질 수도 있고 엄마랑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실력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우리 아이들은 어른처럼 말할 수 없지만 단어 하나씩 지금 다 말할 수 있어요. 워낙 잘하니까 우리 아이들 최고예요. If you're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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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p your hands. Stomp your feet. If you're scared, scared, say oh no. 자, 이 옆교실에서는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나라의 언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이 부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어떤 교육을 배우실까요?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포항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는 아이들의 엄마 나라 언어 배우기 수업 가운데 엄마들을 대상으로 발음 교정반 수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우러 와서 보니까 어떤 점이 좀 좋으신가요? 아직 8년째 돼도 아직 발음 때문에 어려운 거 많아가지고 이렇게 좀 선생님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커져 주시니까 좋아요. 아무래도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해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말은 물론이고 외국어까지 잘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는 단점이 장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엄마 나라 말 배우기 프로그램을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 주위의 친구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기도 합니다. 더 열심히 배워서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여수시가 국민권익 고충민원 평가 부문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년 고충민원 처리 실태 평가에서 SNS 민원 접수 등 적극적인 민원 해결로 시 단위 평균 74.2점보다 15.1점이 높은 89.3점으로 전국 3위, 전남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시는 SNS를 통한 민원 처리와 시민 의견 정책 반영,
현문현답 쿨 기동반과 무료 법률 자문단을 운영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 관계자는 행복한 여수 시민을 위한 적극적이고 차별화된 노력에 상급기관의 우수한 평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13년 만에 개최되는 제56회 전라남도 체육대회가 4월 20일에서 23일까지 4일간 여수시에서 열립니다. 시는 대화합체전을 목표로 지역 기관 단체 3단과 22개 시군 간 자매 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성화봉송,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윷놀이대회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는 시내버스 방송, 시청 전화 연결음 등을 통해 전남체전을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성화봉송과 개폐회식 등 주요 장면을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회가 13년 만에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만큼 시민들께서도 여수 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성숙한 시민의식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는 5월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제13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가 열립니다. 시는 오는 5월 25일부터 4일 동안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13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에 맞춰 여수교육지원청과 박람회재단 등 5개 유관기관과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는 여성가족부와 지자체 공동주최로 전국을 돌며 해마다 5월에 개최되며 청소년 교사, 청소년 관련 단체 등 17만여 명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청소년 축제입니다. 시는 이번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통해 여수의 매력을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제72회 식목일을 앞두고 웅천 이수신공원에서 대대적인 나무 심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시는 공무원과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동백나무 1,400그루를 심고 공원 청결 활동과 산불 예방 활동도 실시했습니다. 시는 올해 편백나무와 황칠나무 등 모두 12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등 조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록도에서 한평생 헌신한 마리안느와 마가렛 수녀의 삶을 다룬 휴먼 다큐 영화가 4월에 개봉합니다. 고흥군은 3월 초 서울에서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43년의 삶을 재조명하는 휴먼 다큐 영화 시사회를 진행했습니다. 소록도에서 아픔을 치유로 바꾼 마리안느와 마가렛을 다룬 이 영화가 많은 관객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고흥군은 지난해 병사성당과 한센인 유품 등을 등록문화재로 지정받고 올해에도 두 수녀의 노벨 평화상 추천 등 다양한 선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찾아서 봄향기 가득, 봄바람 따라 꽃향기 가득. 시청자 여러분들께 꽃향기를 전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찾아서의 김은비입니다. 오늘 찾아갈 곳은요, 힌트를 조금 드릴게요. 300품종 200만 구의 국은, 튤립 3개를 담다. 각 나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그려져 화려하고 이색적이다. 100만 송이의 수선화도 감상할 수 있다. 오늘 찾아갈 대한민국 구석구석, 어떤 곳인지 아시겠나요? 어려우시다고요? 이번에 찾아갈 곳은요, 바로 태안 세계 튤립 축제입니다. 2017 태안 세계 튤립 축제는 튤립 3개를 담다라는 주제로 대지 위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그려져 있어 관광객들의 눈을 사로잡는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바탕은 대한민국의 멋과 전통을 살린 방패연을 모티브로 했고 국보 1호인 남대문을 삽입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프랑스의 에펠탑, 네덜란드의 풍차,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가미돼 이색적인 즐거움도 선사해준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수선화와 백합까지 대량 심어져 있어 튤립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축제 기간에는 꽃전시 외에도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과 또 밤하늘의 추억을 새겨줄 야간 폭죽쇼,
페이스 페인팅, 동물 먹이주기 체험, 전통 먹거리 체험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이번 주말에 연인 또는 가족끼리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향긋한 꽃내음에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찾아가는 김은비였습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와 생활정보의 김은비입니다. 깨끗한 하늘은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요즘 대부분의 날이 뿌였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농도가 계속 높은 상태인데요.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이렇게 미세먼지가 높은 이유를 강한 바람이 불지 않아 대기가 정체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호흡기 질환 및 피부 질환, 또 심혈관 질환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노약자분들이나 호흡기 질환자분들은 외출을 삼가주시고요. 실내에서 충분히 습도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기청정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불가피하게 외출할 때에는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받은 황사 방지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외출 후에는 샤워를 통해 얼굴, 손, 발 등 노출된 부위를 집중적으로 씻어내주는 청결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음식을 통해 몸을 보호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요. 미세먼지, 특히 체내 중금속을 배출시키는 음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양파, 미역, 다시마, 파래는 체내 중금속을 배출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도 아주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유산균 섭취를 통해 증식한 유익균은 면역 및 향균 물질을 분비하고 장에 집중되어 있는 면역세포를 활성화함으로써 인체의 방어막을 만들어준다고 하네요. 오늘 알려드린 생활정보를 참고하셔서 미세먼지 많은 날에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정보의 김은비였습니다.